콩국수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 한 그릇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점심 먹고 단 2시간 만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71세 김영자 어르신은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으로 119에 실려갔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콩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용훈입니다. 43년째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5년간 콩국수 섭취 후 병원을 찾은 환자가 58명, 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콩국수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장년층에게는 되레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영자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콩국수를 즐겨 드시는 여러분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수백만 원, 회복까지 한 달 이상, 가족의 불안까지 겪고 나서야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영상 후반부에서 콩국수 안전하게 먹는 법과 대체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먼저 63세 장성우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우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유 1컵, 저녁에는 콩밥을 드셨습니다. 콩이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셨죠.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아예 관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인께서 걱정이 되어서 함께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콩을 매우 많이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소플라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이 억제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75mg 이상이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남성들의 경우 정자 농도가 평균보다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콩 100g에는 이소플라본이 약 200mg 들어있고 두유 1컵에는 약 50에서 60mg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두유 1컵 반만 마셔도 위험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콩이 건강식이라고 해서 매일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성기능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75세 이복희님은 콩국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름철에는 거의 매일 콩국수를 드셨습니다. 시원하고 담백해서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셔왔는데 검사 결과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콩에는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신장이 칼륨을 잘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복희님도 당뇨병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콩국수를 매일 드시면서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인 거였습니다. 콩 100g에는 무려 1700mg이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칼륨이 많다고 알고 있는 바나나의 3배가 넘는 양이에요. 일반적인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 섭취량이 3500mg인데 콩을 200g만 드셔도 거의 하루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밥, 반찬,
과일까지 합치면 하루에 칼륨이 과다 섭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칼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체외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약화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그 결과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이 질환은 근육마비, 심장 부정맥, 심하면 심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깐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던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66세 윤명자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유와 함께 갑상선 약을 드셨어요.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수치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을 늘려야 하나 싶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두유와 함께 약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콩에 들어있는 성분이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콩 제품과 최소 4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갑상선 세포가 요오드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결과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저해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콩 제품을 하루 30g 이상 섭취하는 그룹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다소 상승하고 티록신 수치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위장에서 약물 흡수를 늦추거나 감소시켜 처방된 갑상선 약 성분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콩우유나 두부를 함께 드시면 약물이 위장에서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어 혈중 호르몬 농도 조절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그럼 콩을 아예 먹으면 안 되나?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고 계신 분들,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1.2 이상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콩을 많이 드시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도 콩국수 한 그릇이 뭐가 문제겠어요? 하시던 분이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습니다. 콩은 좋지만 과하면 독입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갑상선 결절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 콩 제품과 최소 4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해요. 아침에 약을 드셨다면 점심때 콩 제품을 드시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즉, 오전 7시에 약을 드셨다면 11시 이후에 콩 제품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콩 제품을 드신 후에도 4시간 정도는 갑상선 약을 드시지 마세요.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60세 이상 남성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여기에 콩의 이소플라본까지 더해지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성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전립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콩 섭취량을 더욱 조심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가 약한 분들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자주 복부팽만이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콩의 올리고당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콩보다는 두부처럼 발효된 형태의 콩 제품을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박재현님은 주기적으로 아침 콩나물국, 점심에는 비지찌개, 저녁에는 콩조림을 드셨습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콩 관련 음식을 많이 드신 거죠.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차더니 나중에는 설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장내 세균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때문이었어요. 적당히 드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콩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콩을 드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루 적정 콩 섭취량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에 콩 25g 이하가 적정량입니다. 이게 얼만큼이냐 하면요. 밥숟가락으로 두세 숟가락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두유로 치면 200ml, 즉 시중에 파는 종이팩 한 팩 정도가 적당하고요. 두부는 반모 정도, 콩나물로 따지면 한 줌 정도가 하루 권장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콩 속의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10에서 15g, 즉 밥숟가락 한두 숟갈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콩 요리들이 위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콩국수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기 좋지만 콩국수 한 그릇에는 콩이 50에서 70g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하루 권장량의 두세 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혈압이나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에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엔 자주 드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은 콩밥입니다. 콩밥 한 공기에도 콩이 30에서 40g 정도 들어가는데요. 매일 한 공기씩 드신다면 콩을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틀에 한 번, 그것도 반 공기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두유입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 한 팩 200ml에는 콩이 약 20에서 25g 들어있어요. 하루 한 팩 정도는 괜찮지만 두 팩 이상 마시는 것은 이소플라본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이소플라본이 남성 호르몬 억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콩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다행히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단백질 식품들이 있습니다. 우선 두부는 콩을 가열하고 압축해서 만든 식품이라 생콩보다 이소플라본이나 칼륨 함량이 낮아 더 안전합니다. 하루 반모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아요. 또한 흰살 생선, 예를 들어 명태, 대구, 도다리 같은 생선들은 고단백이면서도 칼륨 함량이 낮고 소화도 잘 됩니다. 간단하게 찜이나 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노년기 건강 유지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달걀도 아주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흰자는 거의 순수 단백질이라 부담이 적고 노른자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비타민도 들어있어서 하루 한두 개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처럼 이소플라본 함량이 낮은 콩 종류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 콩들은 일반 콩보다 호르몬 영양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나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콩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량을 알고 현명하게 식단에 반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콩이 좋은 음식인 것은 맞지만 우리 몸에 꼭 맞는 방식으로 드셔야 진짜 건강식이 되는 거죠. 콩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안전성이 달라집니다. 삶은 콩보다는 볶은 콩이 더 안전해요.
볶으면 이소플라본 함량이 약간 줄어들거든요. 콩가루나 콩 분말은 농축된 형태라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 콩 제품은 발효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변화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여름철에는 콩국수, 콩국물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시원하다고 매일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두유를 많이 드시는데 하루 한 컵으로 제한하시고 다른 콩 제품과 함께 드시지는 마세요. 혹시 콩을 많이 드신 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나 설사가 심하게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하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세요. 응급실에 가실 때는 최근에 어떤 음식을 얼마나 드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정보가 진단과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다면 약 리스트도 함께 가져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적절한 약만 드시면 이런 응급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43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콩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어떤 영양소든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도 과다 섭취하면 독이 되고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중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을 때와 달리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젊을 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지 마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적절한 양을 지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콩 섭취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콩을 드시는 분들께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기능 검사와 전해질 검사는 꼭 받아보세요. 칼륨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 검사도 한 번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기능 저하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이니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건강관리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오늘 영상의 내용을 공유해 보세요. 서로의 식단을 점검하고 조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콩을 많이 드시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함께 장을 보시면서 적절한 식재료를 선택하고 함께 요리하시면서 올바른 섭취량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3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콩의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에도 과유불급입니다. 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루 25g, 밥숟가락 2~3숟가락이 적당량입니다. 특히 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절반인 10에서 15g으로 제한하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60세 이상 남성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지, 고혈압 약을 드시는지,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지, 최근에 성기능 저하를 경험하셨는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콩 섭취량을 줄이시고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나 갑상선 수치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정확한 정보가 건강을 지킵니다. 몸에 좋다더라 하는 소문만 믿지 마시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정보를 찾아보세요. 콩국수 한 그릇에 콩 50에서 70g, 두유 한 팩에 콩 20에서 25g이 들어있다는 것, 갑상선 약과는 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것,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콩이 나쁜 식품이라는 게 아닙니다. 콩은 분명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적절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에요. 다만 내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한 양으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 어르신들은 젊을 때와 몸 상태가 다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실제 환자 사례들처럼 좋은 의도로 건강식을 드셨는데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콩을 많이 드시다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콩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께 말입니다. 이런 정보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건강정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